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사회적 인간인데요. 그래서 사회성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회성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가 우리 아이를 사회성 좋은 아이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부모교육 전문가 이명주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도 했지만 오늘은 사회성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건데요. 네. 박사님께서는 사회성에 대해서 여러 권 책도 내시고 강연도 네.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부모들이 사회성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저도 많습니다. 근데 마침 사회성은요. 네. 후천적으로 발달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우리도 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걸 거예요.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주면 효과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네.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네. 굉장히 큰 육아 목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회성 높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에 대해서 궁금증도 정말 많으시고요. 네. 주로 어떤 궁금증이 많으신가요? 성격을 사회성하고 많이 이렇게 빗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강연에서 네.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 얼마나 고민하시는지 들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면서 좀 객관적으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배우실 거예요. 근데 막상 내가 우리 아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부족한 거 아닐까 네. 이게 자꾸 걱정하거든요. 네. 근데 걱정하면 아이들 마음에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회성을 발달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에게 낙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꽤 많아서요. 네. 오늘은 사회성에 대한 좀 다각적이고 조금 넓은 의미로 좀 접근해 볼까 싶습니다. 네, 그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부모님들이 걱정 많이 하는 부분이 아이들 성격과 관련돼서 사회성을 그렇죠. 많이 걱정한다라고 하셨는데 이 내향적인 성향이 있고 외향적인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향적인 성격은 사회성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낙인을 찍기가 쉬운데 이것과도 또 부모님들의 걱정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왜 웃었냐면요. 네. 너무 핵심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뭔가 활발하고 네. 그리고 목소리가 크고 빨리 다가가고 이러면 좀 외향적인 거죠. 그러면 네. 걱정을 안 하세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내성적이면 굉장히 사회성하고 부족이라는 것으로 결부시켜가지고 걱정이 많으신 거죠. 가뜩이나 아이가 내성적인데 부모님의 그런 근심 어린 얼굴을 보면 나 그런 애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태도, 아이를 대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과연 관련이 있을까 오늘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사회성이라는 게 그럼 뭘까라는 또 의문도 생기는데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사회성. 갑자기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정의를 해야 할까 싶으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혼돈이 오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생각하는 사회성이 그게 아닌가? 오늘 강연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성은요. 꼭 목소리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일부라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사람들과 또는 나의 내면이 탄탄한 것도 사회성의 기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점을 오늘 같이 공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어른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 또 사회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관계 때문에 겪는 어려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내 아이는 좀 사회성이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부모님이 관심 많으신 건요. 네. 현재를 살아가시면서도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사회성과 갖지 못한 사회성 이걸 아이한테 다 가르쳐주고 싶고 이 아이는 나보다는 좀 더 원만하게 네. 다른 사람하고 두루두루 그러면서 상처 덜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이요. 아이의 사회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어른들께서 나의 사회성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롤모델 되는 모습까지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을 듣고 나니까 오늘 강연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연일 것 같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아이가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저는 사회성을 꼽습니다. 여러분 사회성 높으세요? 어떠세요? 사회성이야말로 가정에서 가장 잘 키워줄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오늘 사회성 얘기예요. 제가 네 꿈을 펼쳐봐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아이가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저는 사회성을 꼽습니다. 저 또한 여전히 사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성 높으세요? 어떠세요? 아, 정말 지금 갑자기 이 질문에 내가 사회성이 높은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사회성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친구가 많다. 아, 네. 금방 잘 사귄다. 보니까 모임이 좀 많아. 말을 잘해. 잘 나서기도 해. 활발해. 외향적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사회성 하면 떠오르게 되는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 좋아요라고 하는 분보다는 사회성이 고민이에요 하는 분들 보면은 좀 이 반대의 경우가 많겠죠. 저는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께 많이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아이의 사회성에 관한 건데 지금 제 손에는 부모님들께서 보내주신 사회성에 관한 상담 내용이 있습니다. 친구가 별로 없답니다. 근데 남아라고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남아인데 친구랑 원래 그 친구랑 같은 반이 돼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리고 그 애랑 노는 걸 좋아했는데 그 아이한테 다른 친구가 생겼어요. 갑자기 우리한테도 이입이 되지요. 나랑만 놀았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생겨서 너무 싫다고 한다. 우리 아이가 상실감이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나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상담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한 상담당 20분씩 하면요. 오늘 2시간이 넘도록 이것만 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오늘 상담에 대해서 답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에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걱정일까? 아니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괜찮은데 우리 부모가 혹시 너에게 그게 부족해 라고 다그치면서 사회성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인 거죠. 두 번째, 목소리 작은 게 나왔어요. 우리가 목소리 작으면 걱정 많지요. 저는 목소리가 큰 걸까요? 예, 꽤 커요. 강연 시작하다 보면 정말 커지죠. 근데 원래 내 목소리가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너 목소리 작아 라고 한다면 주눅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목소리 작은 게 과연 사회성하고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인사 못해요. 소극적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분 만났는데 목소리가 개미만해요. 크게 인사해 했더니 제 뒤에 숨더니 집에 와서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래.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것처럼 밖에서도 목소리 크게 하라고 라고 말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요? 친구는 좋아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6살 남아예요. 성격이 극성맞지 않아요. 조심성 있어요. 낯가림도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라 사회성이 항상 걱정입니다. 친구는 좋아하는데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기다리면 되는 건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도움 청합니다. 반면에 친구 잘 사귀는데 실증내요. 놀이터에 가면 말도 잘 걸고요. 금방 사귀는데 금방 또 실증냅니다. 남들은 사회성 좋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건지 가끔 의문이 듭니다.
남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위축되는 상담도 있어요. 전요, 아이가 학교에서 하교하는 시간이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아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 선생님이 나만 혼내. 애들이 날 싫어해. 내가 말하면 안 들은 척해. 이러면서 상처를 많이 받고 무시당한다고 하면서 학교 가기 힘들어합니다. 양보하고 잘 지내라고 말했는데도 전혀 먹혀들지 않고요. 자존감 낮고 사회성 제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헤쳐나갈지 걱정입니다. 학원 갔는데 처음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다. 적응이 정말 오래 걸린다. 엄마 껌딱지처럼 떨어지려고 하면 눈물바람이라 정말 저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학원에서 친구 관계 물어보면 양보하고 참고 배려한다고는 합니다. 어딜 가나 씩씩하게 당당하게 해내는 아이들 보면요. 너무너무 부러워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그런다면 제 속병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 때는 다 그렇죠 뭐. 점점 나아져요. 근데 이 엄마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크게 위로되지 않습니다. 7분의 사연에 하나하나 솔루션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기본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그렇게 해서 인사 들려? 좀 어깨 좀 펴. 괜찮아, 무섭지 않아. 왜 자꾸 엄마한테 이렇게 달라붙어? 라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즉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는 서서히 좋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시간에 사회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요. 사회성에 대한 진실이 있거든요. 자, 다시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사회성하고 사교성은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일부분이긴 하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혹시 사교성을 사회성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이런 가정 어떨까요? 놀이터 갔어요. 야, 같이 놀자. 그러고 갔는데 좀 이따 애 울리고 와요. 사회성 높은 걸까요? 분명히 친구는 금방 사귀는데 친구가 적어요. 숫자로는. 근데 참 오래 잘 가요. 자, 사회성은요. 적극성과 지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가 또 딱 걸려요. 그럼 적극성이면요. 우리 아이가 내성적인데요. 적극성인 것은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성질이에요. 여기 능동적인 것 적극적에서 또 걸려요. 자, 우리 아이가 말을 잘합니다. 질문하라고 하면 손도 잘 들어요. 자기가 말할 땐 신나서 말하는데 남이 말할 땐 잘 안 들어요. 딴짓하고. 여러분 사회성 높은 걸까요? 적극성과 능동성은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남을 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것도 사회성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걱정하는 사회성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사회성이야말로 가정에서 가장 잘 키워줄 수가 있어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밖으로 사회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분명히 도와줄 것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도와줄까? 2가지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아이가 밖에서 어떤 친구,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 여러분 금방 떠올라지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 말 듣는 친구, 거절할 때도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고 잘 거절하는 친구, 그리고 질서를 잘 지키는 친구, 우리 아이 떠밀지 않는 친구. 자, 기본적인 거죠. 사회성은 그래서요, 인성이에요.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친구를 원할까? 제가 아이들이 원하는 친구에 대한 것을 자료로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아이들 자료 보면서 있죠? 어머, 어른하고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도 여전히 사회성에 대해서 발달시키려고 현재 노력 중입니다. 우리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사회성. 자, 친구가 혼자서 독점하면 싫대요. 장난감은 원래 우리 친구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물건이었어요. 근데 내가 맡았거든? 이게 아니라 야, 같이 놀자 그랬을 때 혼자 차지하고 싶어도 놀고 싶어?
같이 놀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 어려워요.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우리 어른들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마트로 한번 가볼까요? 마침 그날 바나나 세일을 하네요. 부지런히 갔어요. 어머, 딱 2손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2사람이 거의 동시에 왔는데 한 분이 손이 먼저 나갔어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 그래, 먼저 손 간 분. 근데 같이 동시에 왔는데 그거 굳이 2손 다 가져가야 될까요? 내가 먼저 맡았으니까. 지금 아니요 그러셨거든요.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가 먼저 맡았지만 누군가가 함께 원한다면 마침 2손이니까 내가 2손도 부족해 사실. 나 3손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겨두는 눈치. 그때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요. 뷔페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6회. 조금 있으면 리필할 거지만 이렇게 갔는데 한 분이 누군가가 온 거 보고도요. 그걸 싹싹 아주 남김없이 이렇게 긁어갈 때 우리 그 사람 사회성 높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요. 사회성은 눈치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눈치라는 건 눈치꾸러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은 뭘 원할까? 내가 원하는데 다른 사람은 원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도요, 지금 당장 같이 놀아주는 친구 좋고 독점하는 친구 싫답니다. 뭘 가르쳐줘요?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리본 머리띠 하고 왔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얘 안 이쁘다 그랬어요. 아, 이상하다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예쁘다고 했는데. 우리 어른들도 있죠. 제가 마침 파마를 했어요. 염색을 했어요. 머리 커트를 했어요. 모임에 나갔어요. 아우, 너무 꼬불거린다. 아유, 자연스럽게 나이 먹지. 자꾸 염색하면 눈 나빠져. 혹시 눈치 없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말 섞고 싶으세요? 사회성은 말 섞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이상해가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원하는 거죠. 자, 이렇게만 들어도요. 어머, 애들이 보통이 아니네. 그렇죠? 이거 겨우 유아예요. 초등생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사회성이 어른이 원하는 사회성이고요. 우리 부모님께서 가르쳐줄 사회성입니다. 어우, 줄 서 있었더니요. 우리 아이들이 새치기를 해요. 어떻게 해요? 싫다고요. 버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줄을 서 있죠. 대략 꼭 여기가 아니더라고 줄 서 있습니다. 근데 버스가 여기 앞에 안 서 있고 이렇게 서 있어요. 다른 사람이 뛰어오면서 거기 휙 올라탔습니다. 어때요? 사회성 결여. 올라가다가도 어허 하고 뒤로 물러섰다가 뒤에 서는 것.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회성은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은 도덕성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니까요. 뭐 성격이, 그쵸? 외향적이다, 목소리가 크다, 인사를 큰 목소리로 한다 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그림은요, 할 말이 많아요. 굉장히 속상해요. 나랑 놀자! 그랬더니 애들이 안 껴줘요. 엄마, 친구들이 나 안 껴줬어. 나랑 안 놀아줘. 그럼 부모님들이 또 막 과장된 해석을 해요. 어머, 벌써부터 왕따 시키나? 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강연에도 여기 준비를 다 별도로 했거든요. 내가 요청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들어줘야 될까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배려심 있는 우리 어른도 다 그렇진 않아요. 때로는 거절도 해야 돼요. 그러면 거절 당할 때마다 나는 상처 입어야 될까요? 어머, 날 거절하다니 이 사람도 떼내고 저 사람 나빠 떼내고 이러다 보면 내 주변에 남을 사람 없습니다. 사회성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줘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사회적인 관계를 좋게 맺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 얘기도 오늘 나올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구, 웃어주는 친구 좋고요. 칭찬하는 친구 좋고요. 너 최고라고 하는 친구 좋고요. 그리고 웃어주는 어른, 웃어주는 선생님이 좋답니다. 그럼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야? 너를 부르면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을까? 와, 네가 누군가한테 요청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말하면 좋아? 친구야 안녕 했을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아?
전 여기 오면서도 있죠. 인사, 그죠? 인사 받으면 어때요? 좋아요. 먼저 인사하려고 하다가 타이밍 놓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아이에게 먼저 인사하라고는 가르쳐 주십시오. 하지만 안녕하세요. 이건 인사 안 한 건가요? 야, 그렇게 하면 들려? 애가 당연히 쑥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손 살짝 잡아주고요. 괜찮아. 안심시킨 다음에. 그리고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죠. 인사 아까 잘했어. 라고 하면 돼요. 그 아이도 알아요. 자기가 목소리 크지 않다라는 것.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사회성 키워드 4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성과 사교성, 적극성, 능동성 좀 정리가 되시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지도 아셨을 텐데, 요 4가지를 핵심적으로 기본에 잘 저장하셨다가 녹여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 말투, 표정, 태도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리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떤 말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성 있고 없고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 인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회성은 인사성이다. 저도 동감입니다. 근데 인사 잘해. 이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준 거 아니세요. 오히려 민망하게 한 거거든요.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호칭을 부르며, 저는 인사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인사에서 뺨 맞은 사람 없다죠. 그렇죠? 인사 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인사만 잘해도. 저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잘하는 게 뭐냐면 호칭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명함을 받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 그분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호칭. 선생님이면 선생님. 누구? 바라보면서. 그리고 표정은 어떤 표정? 반갑다, 화난 표정, 목소리에 담아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안녕, 안녕하세요, 잘 가, 잘 있어, 이것만 인사가 아니라 매 상황에다 인사가 다양하다는 것. 그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안녕, 보고 싶었어, 또 만나자, 고마워, 미안하다, 미안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 즉, 내가 무엇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적절하게 알맞게 표현하는 사람이 바로 인사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나고 싶은 사람 아닐까요? 복도에서 만났을 때 쓱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그날 뭐 렌즈를 안 끼거나 안경 안 끼면 모르는 척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유치하죠. 어머, 까짓 인사 하나 때문에? 아니요,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공감 능력과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초등학생 몇 명이 모여 있는데 아이들이 야 진짜 웃기다 막 애들이 막 뒤로 젖혀가면서, 근데 한 친구가 야 그게 웃기냐? 너 진짜 그거 웃기냐? 야 내가 더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사회성은 눈치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웃기려고 하면서도요, 어설프게 웃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를 공감해 주는 거. 그래서 태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아이가 있었어요. 야, 넌 진짜 웃기는 얘기를 재밌게 잘한다. 야, 나도 다음에 그 얘기 해봐야겠다. 근데 너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웠어? 우리 어떤 아이 원하세요? 야, 그게 웃기냐? 이런 친구보다는 진짜 재밌다. 박장대소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공감해주는 태도, 이런 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게 많은 친구를 사귀어라가 아니라 그 친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성은요, 여러분, 유연성이에요. 관용이에요. 친구들이 안 놀아줄 때 슬퍼요. 아까 그림 보셨죠? 할 말 많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금지옥이요. 잘 키워서 밖으로 내보내지만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도 귀한 대접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회성 길러줘서 어디 가든 대접받기를 바라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친구가 안 놀아줘서 슬퍼, 기분 나빴어, 나 내일 학교 안 가 라고 아이가 할 때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 지난번에 그렇게 이기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친구인데 걔랑 놀지 마 라고 가르쳐 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들어보기. 사실이요,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우리 아이 말만 다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있잖아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거절할 수도 있다, 내가. 하지만 어떤 태도로 거절할 것인가. 안 되거든? 이라는 말투와 태도와, 미안해, 내가 빌려주고 싶은데 연필이 2자루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게 부러지면 좀 마음이 그래서 미안하다 라고 말을 하는 건가.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오해받을 수도 있어. 거절 당할 수도 있어. 요즘 아이들이 있잖아요, 너무 잘 키워서 굉장히 면역력 저하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일이 라는 것이 있으면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이 나한테 이러다니, 친구가 이러다니, 이렇게 괘씸해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회성은요, 세상이 나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적응력이에요. 사회성이 뭐냐고 묻는다면 적응이라는 얘기도 꼭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맞춰주는 것. 그렇다면 실수를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죠. 친구 2명이 만났습니다. 야, 늦었어, 미안해. 한 친구가 늦었어요. 나 화가 났습니다. 2번째야.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만나나 보자. 근데 마침 길에서 추운 날씨였어요. 야, 미안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설상가상 대처법. 얼어 죽을 일 있냐? 사과도 못 받고 아이스크림도 대접 못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해 했을까요? 속 좁긴. 야, 너도 약속 어긴 적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상첨화 대처법. 그래, 나 아이스크림 딸기 맛 좋아해. 근데 다음엔 늦지 마. 알았어, 미안해. 이게 바로 금상첨화 대처법입니다. 내가 실수했을 땐 변명 말고 미안하다 하고 해명하기. 친구가 실수했을 때 변명이라도 들어주기. 어떨까요? 부모가 보여주는 사회, 세계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요, 얼마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당사자 없는 교실에서 했던 뒷담화가 학교 폭력이 되는가? 교육 당국은요, 따돌림과 언어폭력이다, 서면 사과, 징계 내렸습니다. 법원은요, 경멸적 감정이 담긴 거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징계 부당하다고. 자, 우리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하고 얘기해보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안 하는 게 좋다.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선 현재의 너가 미래의 너를 좌우한다. 우리 아이들 어려서 아직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를 보여주시는 것도 사회성을 길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처세까지 알려줄 수 있겠죠. 왜 우리 처세하면 좀 부정적으로 처세 술 떠올리는데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2가지 가르쳐 주세요. 뒷담화 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선 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다. 고등학생 아이들 중에서 오해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야, A 있잖아. 한 달에 용돈 얼마 받는데 걔네 됐다 부자야. 와, 부럽지.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친구가 그 A를 만났어요. 야, 너 용돈 많이 받는다면서? 야, 이번에 네가 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자,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용돈 많이 받는다는 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부러워서 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꼭 가르쳐 주셔야 할 것.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얘기는 하지 말거라. 좋은 얘기도 안 좋게 될 수도 있단다. 빠질 수 없는 거 있지요. 사회성, 롤모델. 주변 사람과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밖에서 만나시는 분도 계시지만 내 부모, 형제, 이분들과의 관계 좋은 거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친척, 인척 모임에 아이 꼭 동반하면 좋겠어요. 가서
어른들 만나는 거, 우리가 대하는 거, 그리고 동년배도 있을 거고요.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뭐 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사회생활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책임감 롤모델 보여주는 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이가 뭘 가지러 가다가 그랬는지 식사하시던 할아버지를 툭 쳤어요. 마침 거의 드셨기에 망정이지 엎질러졌습니다. 사과하자고 했더니 아이가 네 엄마 그리고 사과했을까요? 벌써 아이가 실수하면요 뒤로 뺍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과해야지 하다 보면 상대방 민망해요. 얼른 가서 사과합니다. 드리는 거죠. 죄송합니다. 책임감 롤모델 보이는 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제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있죠. 사회성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실수를 했지만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님은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회성, 부모님만의 문제일까요? 우리 아이는 36개월만 되면요. 벌써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빨리 시작하는 아이는 12개월. 가정 어린이집에 가서 어린이집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야 돼요. 36개월 되면 대부분 유아교육 기관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을 보고요. 그리고 그 나이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바깥 나들이를 많이 합니다. 무엇을 집에선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그런데 아이 손잡고 가는 곳마다 민망 상황이라면 이라는 걸 가정하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 어른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가운데에서 어떤 아이가 첫 심부름을 하는 것에 대한 그림책이 있어요. 목소리가 작아요. 수줍어해요. 그래서 엄마가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 아이에게 우유를 사오라고 시킵니다. 가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간신히 왔습니다. 가게에 우유 주세요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서 뭐 사갖고 가시고 다시 우유 주세요 하려고 했더니 어떤 아줌마가 와서 또 물건 사가는 바람에 이 아이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가게 아주머니가 봤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어머, 얘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어? 뭐 줄까? 얘 깜짝 놀랐어. 제가 그 그림책을 보면서 나는 어떤 가게 주인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꼬마 아가씨 미안해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그런 어른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회성 롤모델을 보이는 어른일까? 아이에게 큰 목소리로 친구 많이 사귀고 낯선 상황에 빨리 적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라는 고차원적인 도덕성을 키울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눈 들어보면 들어보면 좋은 사람, 밝은 표정, 긍정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청와대 개방하고 난 다음에 모 화장실이 저렇게 됐다는 것. 그렇죠? 우리는 사회성 높은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사회성은요, 이렇게 인성이고 도덕성이에요. 차원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중해, 자기 인식이에요. 사회성 높은 사람은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남도 소중하죠. 나만 소중한 건 나르시시즘이에요. 남도 소중해요, 나만큼. 그래서 소중한 나와 소중한 당신과 소중한 우리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걸 알고 그 상황에 맞게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나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아이에게 가르칠 사회성이 어떤 걸까? 나왔을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요. 사회성이 낮다, 목소리 작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고유성을 인정해 주면서 무엇을 내가 가르쳐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따뜻하게 그러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처신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사회성 높여주려면요. 유치원 따라갈까요? 초등학교 따라갈까요? 놀이터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노는지 일일이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상황을 알아야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상황을 안다라는 건 부모와 자녀가 말이 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하고 소통 대화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너무도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있죠. 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아이와의 관계 잘 맺으셔서 사회적인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꿈의 날개를 활짝 펼치면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내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 실제로 박사님께서 그런 코칭을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어른들이 또 부모님들이 실제로 롤모델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난 사례도 좀 있을까요? 부모님께서 네. 친척들과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아이가 결혼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우리가 친척, 인척이라고 하잖아요. 네. 결혼을 하면서 또 파생되는 또 우리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이가 긍정적이 된 경우예요. 그래서 네. 사회성 하면은 우리 아이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이렇게 폭이 넓은 그러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현재의 내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네. 미래에도 좀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사회성이고 또 부모님들의 롤모델 역할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그렇죠. 저는 모든 세상의 분들이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롤모델을 보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회가 괜찮고 밖에 나가서 만나는 이 관계가 덜 두렵지 않을까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의 문제도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강연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실까요? 제가 우리 사회성 강연하면서 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의 핵심이 대화이고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소통 대화에 대한 거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 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